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AI 주도주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에 힘입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 자리를 꿰찼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테슬라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해외 주식 보유 금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약 15조 2,300억 원으로 모든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엔비디아 보관 금액이 전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고소함 가득 참기름 등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15%가량 인상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제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참깨와 참깨분이 글로벌 작황 악화로 인해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되어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CEO들을 만나 출혈 경쟁으로 보험업계의 소비자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며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우와 유구 수익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생산비도 지난해보다 4% 이상 오르면서 우유 가격 인상도 사실상 가시권에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가가 오르며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최근 급등세 보였는데 앞으로도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정말 크게 짓눌렸습니다. 이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간밤 베이지북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왔고 또 국채 입찰 부진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웹툰과 화장품 등 테마단에서 일부 종목만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함께 잘 세워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차트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장인데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이슈로 지수가 내려갔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웬만하면 어제 저렇게 뺐으면 어제 미국 시장 안 좋았으면 오늘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55.28포인트 깨졌죠. 그러면 상단 박스권에서 이제는 하단 박스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또 한 가지.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맹점인데 첫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서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될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30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가 되어줄 것인지 그것 또한 아니라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장기박스 추세가 완성이 되면 삼성전자 올해 9만 전자 못 갑니다.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느 자리인지 저 또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낙폭이 과대가 되면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출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 횡보를 이어가던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보를 이어가던 어느 자리 1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지켜졌다면 이번에는 이 자리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펩트론, LG, 네페스아크 비롯해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뉴스가 없었습니다.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어디까지 올라갈까? 오늘 위에 있는 저항 가격 한번 물어주려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고요. 네페스아크 상승분이 컸습니다만 올라가다가 멈춰지는 자리 분명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코스피로 봤을 때에는 신규 진입하기 너무 좋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내일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만 올라와 준다면 갭을 띄우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갭이 떴으나 개별적인 종목들은 갭도 띄우지 못한 상태로 지수가 내려가니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금요일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코스닥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 왔습니다. 832.81포인트인데 이탈됐죠. 그러면 지지가 됐었던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지 내일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832.81포인트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추세에 있는 그 상황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코스닥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올라갈 때 이 자리,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어디입니까? 지지가 되고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았었던 890포인트 있죠. 이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832.81포인트는 어떤 자리다? 지지가 되어야만 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 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검은색 저항선은 저항의 역할에 충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넘어서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부터는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을 보실 때 화장품 관련주들은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이었죠.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한 종목들은 언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마찬가지 작년입니다. 그런데 변압기 교체 주기 6월 달부터 시작된 거 언제부터 포텐셜이 터지고 있습니까? 올해 초부터죠. 화장품 관련주, 작년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밥솥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 그때 선반영 받은 이후에 상당히 많이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때 형성된 라포, 매출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뭡니까? 식, 료, 품, 그죠? 그런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오죠. 참기름 가격 인상한다고. 화장품 매출 증가될 때 말입니다. 가격 안 올렸습니다. 김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안 올렸습니다.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빅 이벤트였었던 작년 6월에 그렇다고 우리 기업들 변압기 교체하는 가격 올렸습니까? 못 올렸겠죠. 미국이니까.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외국에 판매하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에 판매하는 수요가 많았지만 이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들어가게 됐죠. 미국의 판매량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료품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우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 핫도그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우양의 주가 상승분 괜찮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요. 동원, F&B, 참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시푸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김과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올라갈 때 같이 갔었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종목의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했을 때 언제부터 정확한 상승이 나오겠습니까? 6개월은 걸린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식료품 관련주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나왔을 때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중고시장에서 꽤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 욕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만들어진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이요? 쌓아놓고 먹습니까? 유통기한 짧습니다. 차라리 참치캔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닌 불닭볶음면, 물론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한국에서 개발을 했고 한국에서만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 해외 시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매운 음식을 먹는 한국에 대한 이슈와 인플루언서들의 모멘텀까지 겹쳐지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의 이슈를 찾아보자면 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의 가격이 코로나 때 정신없이 올라갔어요. 정상입니다. 햇반, 김, 라면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 일이 생겼을 때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있죠. 김 같은 경우에 눅져서 못 먹는다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 라면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변질된다고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료품 관련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식료품 관련주 매매하실 거면 모멘텀이 있는 화장품 관련주 지금 키 맞추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만 길게 달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랫단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종목들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더 빠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며 확실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바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해지하기에도 더 수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변압기 교체 주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AI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다 멈춰져 있는 구리 관련주와 전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수가 빠졌으니까 또 봐야 되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비만, 저도 돼지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사요. 저도 비싸니까. 왜? 가격 싸질 때 먹지. 지금까지 비만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굳이 이거 지금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사 먹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나와주기만 한다면 수요는 분명히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펩트론. 50%의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 기준으로. 그런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유전자주들 있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밀고 있었던 종목 두 글자 툴젠. 유전자 가위에서는 독보적이었다는 그 종목 바닥 잡혔으니 차라리 툴젠이나 아니면 펩트론, 대봉, LS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한다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으며 반도체주들은 지수의 상황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처럼 지금 시장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2선 지키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으로 큰 수익률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 주셨고요. 비중은 40%, 꽤 큰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이 치료제 적응증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아지면서 한 5% 가까이 오름세 보여졌고요. 오늘 종가도 36,900원 형성하면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올바이오파마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가 떴습니까? 메가토르시노 떴죠. 1월 31일 날. 자, 그럼 메가토르시노가 떴던 자리 체크하고요. 종가 가격 얼마입니까? 3850원에도 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850원 선을 긋고 지금 다시 장기 추세로 열어보면 뭐가 완성이 됐습니까? 과거 시점에 돌파되고 지지가 됐었던 자리,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무슨 자리?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항암 관련주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메가토르시노가 고점에서 포착이 됐다는 건 이 종목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익절을 잡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익절 가격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선을 그었던 자리 한번 얼마인지 보도록 하죠. 이 자리인데 고점이 얼마 나옵니까? 41,600원 나오네요. 자, 41,600원에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41,600원에 그어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게 맞을 것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1,600원을 못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이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저라면 37,000원에서 고작 해봐야 10% 조금 안 되는 수익이겠지만 얼마? 내가 정말 많이 잡으면
39,950원이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유는 아무리 제약바이오주고 주가의 상승분이 조정받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가격 구간을 이탈하면 어디까지 회귀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죠. 내려오다가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부진할 겁니다. 왜? 낙폭이 심화됐으니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1, 2, 3, 4, 5파가 나오고 A파가 나오죠. 그 A파가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B파가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익절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C파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바닥 구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의고 모멘텀이 좋으나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41,600원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39,950원, 39,5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약익절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950원으로 약 익절 가격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화 종목인데요. 네, 문자 종목인데요. 이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매수가 지금 현재 20만 원 그리고 비중 70%로 꽤 상당히 많습니다. 20만 원 부근까지 한 5월 7일 정도에 갔다가 다시 내림세 보이고 있는 차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 일단 17만 400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이버. 여러분 이 종목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 설날 특집할 때 네이버 종목 AI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20만 원이시라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 2년 반의 차트로 봤을 때 저점은 15만 5천 원입니다. 안 깨지면 올해 말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이고 내년까지 기대해보면 더 괜찮을 수 있고 내후년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도 넘볼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 고점을 넘어갔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올 때는 고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낮아지는 형국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수평선에서 고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죠.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들었었던 고점을 조금이지만 넘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졌으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산은 여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자, 기다린 만큼의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트에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그 가격 얼마? 22만 3천 원. 여기를 1차 분할 익절 가격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비중이 70%나 되시죠? 얼만큼 매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비중은 말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비중을 10% 담았다, 5% 담았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가 넘어가면 말이죠. 30% 담았다, 50% 담았다 하는 순간 내가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진 않았지만 악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길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듯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상장 폐지 요건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희박하죠. 그러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22만 3천 원인데 22만 3천 원이라는 가격에 예약 주문을 거시거나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는 방법도 있겠지만 17만 원에서 22만 3천 원까지 단박에 올라갈 순 없겠죠. 왜? 30% 정도의 가격인데 네이버라는 큰 종목이 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7조죠. 이런 기업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하지만 20만 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잡아보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만 3천 원의 비중 지금 현재 70%에서 몇 퍼센트를 파시냐? 50%를 파셔서 20%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매도를 안 하시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악순환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 올라갈 때는 물량을 확실하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진입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의 적정 주가가 얼마다? 제가 봤을 때도 20만 원인 건 맞아요. 이 가격 구간이라는 건 맞습니다. 매수 잘하신 거 맞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내려가니까 겁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22만 3천 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 70%의 절반 이상을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더 큰 상승 구간을 지켜보셔라.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 20만 원에서 다시 50% 매도했던 거 다시 사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2만 3천 원에서 지금 현재 비중이 70%인데 50%를 팔아서 20%까지 줄이시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재진입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전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2-3153-2642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예,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네. 17%예요. 아, 하나솔루션 종목이고 34,000원에 지금 비중은 17%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2,2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 또 약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작년 언제쯤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매수하셨어요? 언제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작년 말이실 것 같아요. 주가 내려올 때.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매수하셨던 이유. 한화 중에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산다니. 그게 차트를 저렇게 못 올려. 네, 차트를 혹시 보셨나요? 매수하실 때? 제일 못 오르는 거 샀어요. 차트는 안 보셨어요? 요새는 조금 호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호재가 나오고 있죠. 수소 관련된 내용으로.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비싸다, 싸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그게 적정 가격인 줄 알았죠. 뭐. 적정 가격인 줄 아셨어요? 예. 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 솔직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실 때 투자하는 관점이 어떤지를 알아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솔루션 지금부터 수소 관련된 내용 좋으니까 주가 올라갈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차트 볼 줄 아세요? 예, 좀 보긴 보는데요. 네. 손절을 잘 못해요. 손절매를. 손절매를 잘 못하세요? 매수 잘하셨는데 하나솔루션은 손절할 생각이 아예 없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셨어요? 하나솔루션 처음에 매수하실 점점 때 더 빠지는 바람에. 네, 매수하자마자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종목 진짜 했어야 손절해야 되나? 되는데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정말로? 예.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검은색 선이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가격이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 올라갔었던 거 뭉텅그려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솔루션의 고점은 여기거든요. 제가 이따 차트에 선 긋고 가격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34,000원이라는 가격이 못 올라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더 확대해서 볼까요? 우선 저 가격 한번 찍어보고 자, 여기의 가격 고점이 얼마냐면 46,679원이니까 제가 46,700원으로 잡아놓을게요. 46,700원으로 잡아놓고 다시 1,800거리에서 뒤로 더 늘려보면 어떤가요?
아무리 봐도 이 34,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매물대가 이 아랫단에 있는 게 아니라 윗단에 많을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여기 물려있는 이 물량 보이시죠?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투자자들이 한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냥 다 좋다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물량은 지금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와 같아요. 그런데 네. 코로나 때 매수했었던 이 물량 있죠. 어떻게 보면 악성 재고 물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물량이 얼마에 있습니까? 46,700원보다 높죠.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그 고점의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건 물려있는 투자자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하나솔루션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이전까지만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 있죠? 이 매물이 제가 만약에 주식의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라면 이 물량을 바닥에서 사고 싶지 올라가서 이 물량을 내가 온전히 사고 싶진 않을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사주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탈하게끔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느냐? 46,700원을 최종 익절 가격으로 보시고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6,7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거기까지 가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오면 좋겠어요? 예.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절대 남 얘기 듣지 마세요. 지금 제가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방송이어도 아니어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솔루션이 주변에서 좋다 그래서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을 얼만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아 남들이 좋다니까 아 가격 지금 괜찮다니까 라고 남들 얘기만 듣고 투자하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집 살 때도 제가 만약에 사기꾼인데 이 집 10억까지 올라가는 집이래요. 근데 주변 시세가 다 2억이에요. 그러면 10억 주고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도 보셔라, 공부 조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찍히고 있는 매출액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수소 관련된 내용은 현대도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46,700원에 반만 파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파세요. 전부 다 익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워낙에나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34,000원 충분히 위로 그리고 46,700원에 전량 매도하라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종목은 어떤 고민 있을까요?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 10%요. 아, 네. 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고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10% 담아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50원 형성을 했네요. 지금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으셔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제 사셨어요? 아이고, 이거 산지는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을까요? 아니, 이거 처음에 살 때는 4만 원대에서 샀거든요. 4만 원이요? 네. 작년에 그때는 비중이 샀는데, 많이 안 들어가셨었나 봐요. 비중이 조금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요 최근래에 네네. 그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낮춰놨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또 낮췄다라는 내려오는 거예요. 예. 네. 50%나 빠졌는데 비중을 이만큼 낮추셨다는 건 처음엔 그냥 뭐 0.5%나 1% 예, 정도밖에 매수를 조금밖에 안 안 하신. 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종목을 물타기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버리려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아까워서. 어, 아깝죠. 아깝죠.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깝냐? 최근에 카카오 관련주 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최근에는 초에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카카오가 게임 좀 안 올라갔지. 네네. 게임즈 빼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엔 요 놈이구나라는 생각 드셨죠? 그래서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카카오 그룹사들 다 주가 올라가고 카카오에서 뭐 배임 횡령 나오고 난리 났다는데 너 왜 못 올라가?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자, 보여드릴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출액 어떻느냐?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은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좀 심각하게 줄어들긴 했는데 반토막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시가총액은 지금 1조 아래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1조 7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건 2022년에 나왔었던 영업이익 1,700억 곱하기 10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건 한 가지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매출액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시가총액은 1조다라는 거. 그런데 부채 비율과 유보를 한번 보죠. 이거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유보율 5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네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이 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가총액 그래도 유보율이 아직까지는 많이 재어져 있으니 1조 2천억에서 1조 3, 4천억 정도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네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23,000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 비중에서 10%밖에 안 사신 거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다른 기업들처럼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는 없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거 어제 레이븐2라는 게임이 런칭을 했어요.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 레이븐2의 흥행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리니지 라이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하지만 NC소프트,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가 판교에 새로운 사옥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강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 가지 더 지금부터 게임이 바라봐야 될 시장은 AI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뭐 골프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평균 단가예요. 정말 다행히도. 4만 원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거 추가매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저점을 경신한 게 3달이 넘지 않았다라는 거. 저점 경신한 날짜가 언제? 4월 15일.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 6월 15일이 지나고 7월 달부터 19,81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만 원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대 심리를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익절 가격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격인데 자 핑크색 지지선이 되는 38,200원 그 이상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38,200원까지만 기다려 보시되 걱정이 되는 건 주가가 더 내려간다라고 손절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드신다면 저한테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시가총액이 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7천억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선별부터 매매 타점까지 이렇게 잘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종목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든든히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그리고 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종목을 오늘 또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이 난치성 암에 대해서 항암제를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로켓 배송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렇게 갖고 와 주셨는데요.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지난 로켓 배송 종목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페스아크인데 아나운서님 이 종목 제가 화요일 날 네.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못 보셨죠, 이 종목? 저 봤어요.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알고 계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게 뭘까요? 봤었는데. 자, 이 빨간 색깔이 뭐냐면요. 중요한 포인트. 왜냐면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 내용 중에 그냥 이 글자들 나오면 아, 이거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데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와 AI가 들어가고 그다음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PMIC 모르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DDI도 모르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SO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이슈 있을 때 SOC 관련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 쪽으로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웨이퍼 테스트 있었고요. 패키지 테스트 있었고요. 파이널 테스트 있었는데 이거 다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가가 바닥이고 올라갈 자리가 완성됐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만날 수가 없었죠. 목요일 날 떴으면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지금 빨리 올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된다. 제발 부탁할게. 다행히 안 올라갔습니다.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 거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보셔서 아시죠? 왜 빠졌습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빠졌죠. 근데 네페스아크 올라가려는 거를 누른 정도로밖에 안 끝났어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아래로 음봉이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었을 텐데 위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사고 한번 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주가를 봤을 때 46,400원이라는 고점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냐? 저 거기까지 안 봅니다. 거기까지 안 봐요. 그냥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9.37%의 수익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볼 수 있겠느냐? 그것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익절 가격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29,300원인데 왜였습니까? 왜일까요? 메가토르 기법은 총 3번의 익절 자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5%.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이죠. 그런데 왜 네페스아크는 5%가 되는 가격에서 익절한 게 아니라 10%가 넘는 검은색 저항선에서 익절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어제 이 윗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칠 것 같아서요. 사고 치면 대차게 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정말 아쉬웠던 건 2차 VI 가격 직접 마지막 호가에 걸려 있었던 15,000주의 물량을 못 먹어서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가 때까지도 시원하게 뺐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건 주가가 올라갈 때 오늘 종가 29,300원만 유지해주면 내일 갭이 뜰 수도 있고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그 시나리오를 고쳐 먹었습니다. 왜? 종가는 29,300원을 이탈했지만 거래 대금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터졌었던 거랑 비교하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 말인즉 지금부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장기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해당 가격 구간까지 돌파했다가 내려왔는데 그 가격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적정 주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가토르 종목 네페스아크는 해당 가격 구간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벨트 꽉 부여잡으시고 더 큰 수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종목 갈 건데요. 엑시콘. 또 빨간 글자 나옵니다. 하지만 CXL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엑시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상 위치 어디? 메가토르 신호가 2번 포착이 됐는데 한 번만에 브레이크가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대비 수익률 14% 나오고 있는데 지금 2150원이 아니라 저는 22,600원을 1차 익절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22,600원까지 올라올 때 지정가로 미리 매도 걸어 놓으세요. 그렇게 절반 물량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 여기 이빨 빠져 있는 구간 보이시죠? 이 가격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고 그 윗단에서 팔지 아니면 그 아랫단에서 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600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거 못 들으셨던 분들도 절반은 익절하셔라 라고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이고요. 내용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그 이유, 차트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이 종목 왜 샀냐라고 물어보면 차트 보고 샀다라는 얘기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해당 종목 지금 매출액이 0입니다. 영업이익 매년 100억에서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좋아 보이는 거 한 가지. 부채 비율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여기 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유보율이 쌓였다. 그런데 그 이슈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기술적 반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익절 가격 구간을 짧게 잡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장기 차트를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저점을 찍었던 게 작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유상증자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저는 이 신호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려올 때는 왜 메가토르가 안 떴을까요? 그런데 유상증자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다가 왜 메가토르가 이제서야 떴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르 신호가 뜨면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아, 이 종목은 토르 신호와 메가토르 신호를 모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주가를 올리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아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구나. 주포의 의도가 저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미 27거래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 9,210원보다 낮은 8,790원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 종목은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익절 가격 제대로 못 잡으실 거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히든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정답은 꼭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본 넥패스 아크,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사가 또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 갖고 오셨는데요.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가운데 순환매도 돌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고 또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설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